자, 상담연구방법론 출제 토픽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시간 범위별 연구 유형이에요. 종단 연구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횡단 연구. 이 두 가지가 주인공입니다. 둘을 결합한 계열 연구는 가볍게 스케치만 할 거고요. 그 횡단, 종단 연구의 장단점, 특징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포인트에서 다루는 거고요. 이 종단 연구의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는 노트편에서 다뤄볼 겁니다. 관련된 퀴즈 문제 이렇게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파트 2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토픽 8번째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시간 흐름을 한번 볼까요? 연구 주제,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설정이 되죠. 변수 식별이 일어나고 개념적 정의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이론적 정의잖아요. 그래서 가설은 설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가설은 이론적 가설이죠. 이론적 가설 이후에 조작적 정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가설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건데 조작적 정의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실용적 정의, 이렇게 실제적 정의, 뭐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이제 working definition. 기억이 나시죠? 이 워킹 데피니션하고 조작 정의는 거의 같습니다.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작적 정의를 조금 더 연구의 실천, 연구에 좀 더 실천적으로 조금 정의 내린 게 실용적 정의다. 그래서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변수 식별과 관련해서 조작적 정의, 실용적 정의는 같은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변수 특정, 변수의 특정이라는 걸 개념을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 가설로 이렇게 넘어왔죠.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거고.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제 작업 가설까지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연구 목적, 어떤 목적으로 연구할 거냐, 이 가설을. 이제, 물론 앞쪽에 설정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적 연구를 보셨고. 이번 시간엔 시간은 어떻게? 한 번 연구가 끝날 거야? 여러 번 나눠서 연구할 거야? 이제 이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횡단 연구입니다. 이 크로스니까 이게 가로예요. 가로. 옆으로. 섹션은 이제 단면이잖아요. 섹셔널 스터디니까. 그러면 이 가로로 한 방에 딱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에 쫙 똑같은 이게 같은 시점, 동일 시점. 여기 시간이 딱 동일하다. 여기 만약에 2000년 9월 뭐 이러면 딱 같은 시점에 여러 집단, 뭐 세 집단, 한 집단이어도 되냐고요? 한 집단은 상관없어요. 횡단 연구의 본질은 집단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보통은 여러 집단을 하지만 같은 시점에 했냐, 동일 시점에 했냐, 이거예요. 이 각 집단의 뭐 성별, 연령별, 집단별, 무슨 뭐 A 지역에 사는 사람, B 지역에 사는 이걸 같은 시점, 특정 시점이라고 해도 되겠죠? 특정한, 특별히 정해진 하나의 시점에 했냐. 그러니까 스냅샷이라는 별명이 있다. 한 시점. 이렇게 하는 거야. 동일한 시점. 요겁니다. 약간 거기 보면 이제 연구자 A는 여기 2000XX년 9월. 여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요거 조사했단 말이에요. 요 한 시점에. 요게 횡단 연구다. 한 번 하는 거야. 한 시점에. 한 시점에. 자,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단기간이면 단기간. 종단은 장기간이야.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되니까 단기간. 대규모, 여러 집단을 하잖아. 여러 집단. 그러니까 대규모지. 그러니까 시간 비용이 어때요? 경제적이지. 덜 드는 거예요. 자료 수집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장기간 추적 관찰은 불필요합니다. 동일한 시점에 딱 한 번만 수집하는 겁니다. 원샷으로 그냥. 외울 것도 없어요. 느낌만 있으면 얘 장점이 뭐다.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제 단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종단 연구 들어갈 때 여러분한테 계속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코호트라는 겁니다. 코호트. 이 코가 함께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린 게 울타리예요. 이 어원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냥 요 울타리 안에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요게 코호트예요. 요 울타리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뭐 같은 시기, 같은 시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 코로나19 시기, 요 시기에 고등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요 울타리는 뭐예요? 코로나19 시기라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야. 동일한 시대를
겪은 사람들. 예, 이게 코호트예요, 코호트. 그러니까 2020년에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 코호트. 그러면 1950년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2000이라는 시대적 세대, 그 시대의 특징이 있잖아요. 요 시대. 보통 뭐 시대정신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같은 시대에 살아서 그 시대의 특징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가 아닌, 그 세대가 아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즉 2020년에 대학에 들어온 사람과 1970년에 대학에 들어온 사람, 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시대적 환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코호트 효과라 그러는 거예요. 코호트 효과. 세대 차이죠. 세대 간 차이. 우리가 보통 세대 차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코호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세대가 달라서 어떤 능력이 다르다든가 인식이 다르다든가 태도가 다른 거. 그게 코호트 효과죠. 나이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나이가 달라서 하는 거 연령 효과라 그래.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하지만 여기 뭐 시기란 말도 잠깐 보이는데 여기 이제 피리어드인데 피리어드 이펙트하고도 더 달라. 근데 그건 제가 또 그것도 헷갈리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정리해 드릴 거. 지금은 코호트 효과가 뭐지? 요거 할 때 여기 세대 간 차이 느낌이죠. 20대의 기억력이 70대보다 좋게 나타난 횡단 연구가 있었다. 한 번에 했어요. 20대, 70대를. 그러면 이건 여기서 이 횡단 연구의 문제가 뭐냐면 나이, 연령 효과입니다. 나이가 원인인 거예요. 나이가 젊으니까 20대가 더 좋지. 이건 연령 효과라 그래요. 그러면 20대가 더 좋은 게 나이가 달라서 나이가 어려서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코호트 효과. 20대와 70대의 교육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 환경, 그러니까 그 시대, 70대가 학교를 다녔을 때, 교육을 받았을 때의 교육 환경하고 20대의 교육 환경이 달라. 그 세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억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한다라는 게 횡단 연구의 문제점이라는 거야. 횡단 연구는 그러니까 순수한 나이 효과만을 보고 싶은데 이 코호트 효과를 배제할 수가 없다. 20대도 모으고 70대도 모으고 여러 집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성별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은 나이가 제일 빠르니까 요 비율을 보면 이게 한계점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요 말이 이해가 되죠. 단점이 뭐예요? 코호트 효과. 코호트는 이제 같은 세대니까 동년배라고도 합니다. 동년배 효과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게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수한 발달 변화, 그러니까 연령 효과죠. 아까 전에 20대와 70대, 나이가 어려서 머리가 좋은 거야. 기억력이 좋은 거야. 요거를 딱 봐야 되는데 요게 세대 간 차이, 이 세대 간 차이가 이제 코호트 효과입니다. 코호트 효과죠. 세대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수한 발달 변화, 이게 이제 연령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발달이라는 말은 여러분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 즉 70대로 나이가 들매 따라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발달이에요. 발달 변화 이렇게도 해놨는데 사실은 인간 발달론에서는 이 발달이란 말 자체가 development가 그냥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어쨌든 70대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져. 20대는 나이가 덜 들어서 기억력이 좋아.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이가 들매 따른 순수한 그 연령 효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세대 간 차이가 있잖아요. 교육 환경의 차이가 또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가장 문제다. 그러면 종단 연구는 이거를 코호트 효과를 딱 배제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동일 시점에 다른 대상을 조사하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 20대도 있고 70대도 있어. 그러니까 표본의 동질성 확보가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행복감을 비교했어. 그러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게 나이 외에 지금 나이 외에 20대의 소득과 70대의 소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외에 이런 모든 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표본이 같다라고 나이만 다르고 딱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이 외에 다양한 것들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행복에 영향을 주잖아요. 소득도, 건강도, 교육수는 다 영향을 주는데 20대와 70대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표본의 동질성이 확보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시점에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니까 연령 외에 다른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순수한 효과, 연령에 따른 효과를 하나로 딱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3의 요인들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걸 배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횡단 연구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가해변인 얘기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A가 B에다가 영향을 딱 주는데요. 한 번만 딱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또 C가 B에도 영향을 줘. 이거를 얘가 주는 거를 한 번만 가니까 배제를 못해. 요 C에 해당하는 게 이제 코호트 효과죠. 대표적인 게. 요런 느낌입니다. 이 코호트가 항상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횡단 연구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코호트 효과를 빼고 순수한 효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종단 연구로 가야 되겠지. 돈은 많이 들겠지만. 자, 단점 또 하나가 있어요. 인과관계 추론에 한계가 있다. 선후관계가 불명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 추론할 때 한 번만 한다는 거야. 한 시점. 근데 인과관계에 3대 요인이 있었잖아요. 공변성이 있었고, 시간의 우선성이 있었고, 제3의 변수 이제 제외해야 된다. 요것도 있었잖아요. 비허위적 관계. 요런 말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횡단 연구는 한 번만 딱 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하니까 둘이 여기 이제 이런 정도는 돼요. 공변성. 여기 보면 제가 좀 설명을 하는데 자료를 한 번 수집하죠?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우울감도 높게 나타나. 한 번 해보니까 스트레스 높은 사람이 우울감도 높게 나타났네? 높은 사람이. 근데 스트레스가 우울을 만든 건지 우울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상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상관관계. 이 횡단 연구하면 둘은 관련이 있구나. 스트레스하고 우울감이 관련은 있구나. 한번 딱 조사해 봤으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원인이야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시간 우선성이 또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조사하니까 최소 시간 우선성을 하려면 스트레스 요쪽 높은 사람들 2번은 해봐야 돼. 2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요걸 보려 그러면 동시에 한 번만 딱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한 번 먼저 조사한 게 있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조사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최소 2번은 해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한 번 하니까. 자, 시간적 변화에 따른 개인의 특성 변화를 개인의 뭐 성격 변화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이걸 추적 관찰. 그러니까 시간 변화에 따라서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 고정된 시간에 한 방에 해버리니까. 그럼 시간 변화에 따라 개인의 특성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건 뭐게 되겠어요? 종단 연구지, 당연히. 그럼 인과관계 추론의 이 한계점을 벗어나서 인과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구가 뭐겠어요? 여러 번 하니까. 그건 종단 연구지. 자, 이제 적용 예시하면 이미 뭐 끝난 건데요. 특정 연령대, 성별, 남녀, 학력별 요걸 다 비교한다. 여러 집단을 비교합니다. 얘기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특정 시점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횡단 연구는 차이는 알 수 있었는데 왜? 이유죠. 원인. 연령대에 따라 스트레스는 다르다는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그럼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떨어졌다. 이건 이제 인과관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면 한 시점에 다 한 번에 조사하고 마니까 시간적 선후를 확인할 수 없다. 우리 인과관계 성립의 두 번째 중요한 게 시간적으로 원인이 되려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횡단 연구는 기술이나 디스크립션 하는 거야. 어떤 거, 둘의 차이가 있어요. 상관관계 정도까지는 파악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인과관계 추론에는 한계다. 그러면 인과관계 추론을 잘하는 게 뭐냐? 종단 연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자, 종단 연구로 이제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횡단 연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 한계점을 극복해야 돼. 우리 연구에서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 코호트 효과를 배제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짜잔 등장한 게 뭐냐? 종단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건 세로야, 세로. 여기에 이제 longitudinal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도 경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longitude죠. longitude. TUD지? TUD. longitude.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수직으로 이렇게 된 거. 위도는 이제 latitude죠. 이렇게 수평으로 가로로 된 건데, 요거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뭐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longitudinal이라는 게 세로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하고 여기서 조사, 시간적으로 여러 번 조사하는 거죠. 장기간 말 바로 나오죠. 종단 연구. 대상을 반복적으로 연구한다. 시간 경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변화란 말도 여기서 알 수 있어. 추적.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횡단은 가로잖아요. 단체 사진이에요. 그냥. 그 순간을 한꺼번에 단체란 말 쓰는 건 여러 집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집단을 탁 찍은 거야. 그냥. 종단은 성장의 앨범이야. 성장이 되려면 시간 변화가 되잖아요. 시간 변화에 따른 추적이다. 벌써 느낌은 왔을 거예요. 생후 12개월에 한 번 찍고 안정애착을 보였던 애를 얘가 15년 후에 참 장기간이죠. 2번 찍었네. 2번 조사했네. 그죠? 요런 게 이제 종단. 뭐 충분히 여러분 느낌은 아셨을 거고. 그럼 장점이 뭐예요? 동태적 변화를 알 수 있다. 다이내믹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보통 우리가 학문할 때 동태 반대말은 스태틱이잖아. 정태죠. 정태자란 말은 변화가 없다는 고유할 정자를 쓰는 거잖아요. 움직일 동자를 쓴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른이라는 말이 벌써 들어가. 동태적 변화. 아주 어떤 동이라는 게 움직였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또 하나. 요건 조금은 조심해야 돼. 앞에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규명에 유리하다. 왜? 선후관계가 나오니까. 근데 유리한 거지 확정은 아니다. 제가 이제 이건 주의해야 된다. 만약에 시험 문제 종단 연구를 하면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이건 틀려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인과관계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변성은 이미 우리가 횡단 연구에서 나와요. 2번째가 시간 우선성이에요. 요거는 종단은 여기까지야. 종단은 여기에서 끝난다면 횡단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2가지 만족해. 마지막이 뭐가 있어요? 제3의 변수. 여기 제3의 변수 통제. 요거 제가 뭐 아이스크림하고 익사사고 그거 설명했잖아요. 이거가 명백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종단 연구는 시간이 먼저야, A가 먼저야, B가 나중이야. 이것까지 할 수 있어. 2번 이상 조사하니까. 그래서 유리하다 정도야. 선후관계는 명확해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건 명확해. 그래서 얘가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 조건은 만족시킨다. 횡단은 하나만 만족시킨다. 요 공변성이라는 건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X와 Y가 존재하고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인다. 그러니까 2가지가 움직이는데 시간 우선성은 얘가 먼저 움직일 때 얘가 나중에 움직인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있고요. 둘이 같이 움직여요. 여기까지가 공변성이야. 함께 변한다는 거니까. 상관관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관련은 있다. 이 정도. 이거 약간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자, 또 장점. 개인 내 변화 추적. 얘기할 거 없죠? 동태적 변화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코호트 차이, 세대 효과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동년배 효과, 뭐 세대란 말 들어가면 코호트입니다. 요거와 혼동되지 않는다. 왜요? 자, 횡단 연구는 한 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알 수 없죠. 궤적을. 동일 요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음악할 수 있어요. 동일한 코호트를 추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995년생 2000명 이러면 95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동일 코호트란 말이에요. 그죠? 요것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통제됐다. 고정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코호트 애들만 조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호트 효과 때문인지 나이 차이 때문인지 이런 거 할 때 코호트 효과 때문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종단 연구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호트 차이를 분명히 차이다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이걸 통제할 수 있다. 코호트 효과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여러분 여러 번 해야 돼. 장기간 해야 돼. 시간 들어가요. 돈 많이 들어가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요게 이제 요렇게 하는 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피험자 탈락 현상, 표본이라는 거잖아요. 조사 대상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널 조사 같은 건데요.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년에 걸쳐 조사한다 그래요. 똑같은 애들을 조사하는 게 이제 패널 조사인데 종단이 이제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째 됐더니 요 C가 이사를 가버렸네. 저 미국으로 이주를 가버렸어. 없을 수 있잖아. 그죠? 4년째 됐더니 요 B가 죽었네. 이럴 수 있잖아. 여러 번 하니까 이걸 이제 피험자라는 게 조사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 대상자, 실험 대상자, 표본 손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 조사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시험 본 것도 똑같은 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학습이 돼 있잖아요. 연습 효과, 학습 효과, 반응성. 반응성도 여러 번 피험자가 연구 대상을 의식하여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 아, 조사하러 왔구나. 그러면 뭐 내가 다르게 리액션을 우리가 누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주 얌전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반화는요. 종단 연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일반화. 여기 종단 연구는 어쨌든 간에 특정 집단을 가지고 하잖아요. 특정 코호트를 아까 1995년생 요런 세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하기는 문제가 있지. 횡단 연구도 마찬가지죠. 횡단 연구도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에 둘 다 한계는 가지고 있다. 여기 한 집단 요런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러 집단을 하면 횡단이에요. 한 번에 쭉 보는 거고 그 계열설 연구에 가면 섞은 거 가면 이제 좀 다른데 어쨌든 종단은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추적한다.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넘어갈 때 이 시퀀셜 디자인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데 이 시퀀셜을 저는 계열이라고 번역하는 게 순차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둘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의 장점을 결합하여 단점을 보완한 걸 계열 설계 또는 뭐 순차 설계 여기 보면 순차적 설계, 요건 조금 오해가 있어서 횡단적 계열 설계, 순차 설계, 순차적 설계 세 개 용어로 불린다. 요건 조금 오류가 있어요. 순차 설계 맞아요. 또는 순차적 설계 혹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믹스드라 써서 혼합 설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용어가 있다. 비슷한 게 여기 횡단적 계열 설계는 아니에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횡단적이 하나 있고 종단적 계열 설계가 있고 세 번째가 시간적 계열 설계. 요렇게 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자, 이 계열 설계의 핵심은 자, 여러 연령대요. 그럼 이거는 횡단이지. 그죠? 왜냐하면 종단은 한 집단만 보잖아요. 동시에 시작해서 모두 추적한다. 추적. 이거 종단이지. 그러니까 20대, 40대, 60대를 동시에 모집하여 이러면 횡단이에요. 횡단. 그죠? 10년간 추적합니다. 이러면 종단인 거야. 요 느낌 아시겠죠? 이런 걸 계열 설계라고 얘기를 한다. 계열 설계.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뭐 세게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잠깐을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한테 안 해도 되지만 여기 보면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시기 효과를 분리하는 연구 방법이다. 요걸 다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이 계열 설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효과인데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는 대충은 들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시기 효과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 납득은 해야 되니까. 자, 연령 효과는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 원인은 나이야. 기억력이 떨어졌는데 노화야. 그럼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연령 효과예요. 뭐 어려운 건 전혀 없고 코호트도 알았잖아요. 성장한 시대, 즉 세대가 달라서 나타난 차이. 20대, 90대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이건 원인이 뭐냐? 90대는 굉장히 전쟁을 경험한 세대니까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안 좋죠. 이 세대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시대가 다른 게 원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피리어드 이펙트, 시기 효과, 피리어드 이펙트는 뭐냐? 특정 시기에 사회적 사건이 났고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함께 영향을 받은 현상이다. 그래서 코로나19, IMF 경제 위기, 대규모 지진, 전쟁
요런 거는 이제 시기 효과야.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완전 헷갈리는 게 뭐냐? 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구분하는 건 다 알아요, 이제. 코호트 효과하고 시기 효과. 예를 들어서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럼 이제 6.25 전쟁이 있잖아요. 그럼 6.25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여기 전쟁.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다 영향을 줬으니까 6.25 전쟁은 뭐가 돼요? 시기 효과가 돼. 맞아요. 시기 효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에는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6.25 전쟁은 period effect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 이제 한 50년이 지났어요. 50년 후에 6.25 전쟁은 이렇게 되죠. 20대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되는 거고 90대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그러면 요 6.25 전쟁이라는 것은 코호트 효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6.25 전쟁이 일어났던 어떤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시기 효과가 되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특정 세대만 경험했다. 특정 세대만 그 사건을 경험한 거야. 그러면 코호트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은 했는데, 똑똑하니까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요건 설명했고, 자, 이제 올 마지막입니다. 동단 연구 방금 이제 장점, 단점 보셨잖아요. 주요 연구 세 가지. 가장 강력한 게 패널 연구입니다. 패널은 제일 중요한 말 할게요. 동일해야 돼. 고정해 두고 반복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반복 조사하는 거는. 근데 패널 연구의 제일 중요한 말은 똑같은 사람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패널 미리 정해두고. 그래서 개인 수준 파악에 가장 유리해요. 그러니까 A, B, C 세 사람만 정해두고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1년 차이도 A, B, C 2년 차이도 A, B, C 안 바뀌어. 이 조사 대상자가 안 바뀌어. 3년 차이도 A, B, C 4년 차이도 A, B, C 조사 주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개인 수준 파악에 가장 유리하다. 인과관계 분석에도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 데이터가 깊이가 있고 포괄적이다. 요 놈을 딱 정해놓고 요 세 놈 정해놓고 계속 그 주제 가지고 계속 하니까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알 수 있고 알겠죠? 이것도 패널 조건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행동주의 할 때 조건화, 컨디셔닝 했잖아요. 이 조건화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험을 해서 변화가 만들어진 걸 조건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파블로프 할 때 조건화 됐을 때 나중에 가면 계속 종소리 들리면 음식이 나오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야. 종소리만 들려도 음식이 나오겠다 해서 이제 침을 분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학습되었다. 우리가 학습이 뭡니까? 러닝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교육학에서 물론 얘기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갖고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화라는 말은 학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학습 효과 이런 말 만나셨는데 이 패널 조건화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됐잖아요. 응답자가 이전 답변을 기억해서 의식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가 1년 차 할 때 이렇게 답변했지 2년 차에도 이렇게 답변해야지 3년 차에도 이렇게 답변해야지 4년 차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뭐 동일한 뭐 천가구 뭐 사람도 좋고요. 매년 추적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동일하다는 거야. 정해져 있어. 그러면 두 번째가 코호트예요. 또 나오네. 동년배 연구라 그래요. 동료 집단 연구. 코호트는 이제 아실 거예요. 생애 경험, 6.25를 겪은 경험, 뭐 코로나를 겪은 경험, 요거잖아요. 특정 기간에 태어났거나 특정 사건을 겪은 집단을 대상으로. 자, 이제 요건 아실 거고 특정 코호트 내에서 예를 들어서 1990년대생 요러면 이제 요때 태어난 애잖아요. 요 내에서 표본을 추출해. 그러니까 매회 만약에 1, 2, 3, 4년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우리가 패널 연구는 뭐예요? 완벽하게 같아요. 완벽하게 같은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응답자가 코호트 연구는 뭐예요? 특정 코호트 내에서 매년 뽑아요, 그냥. 그러니까 1년 차 때 뽑은 사람이 2년 차 때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거는? 세대효과 코호트 이펙트 분석에 유리하죠. 당연히. 그래서 코호트 연구지 뭐. 58년 개띠들, 6.25 전쟁 경험 세대. 이거 이제 여기에서만 샘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응답자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트렌드 스터디입니다. 이거 경향 연구, 추세 연구인데 여기 모집단 변화 추세를 특정 시점마다 모집단 특성 변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응답자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빨리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 매년 실시하는 무슨 대학교 신입생의 학교 만족도 설정. 그러면 매년 실시해요.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니까 이거 종단 연구 맞죠? 그런데 대학교 신입생은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년 차라 그러면 요때 신입생은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매년 신입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시점마다 응답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학교 만족 실태 조사 이제 요걸 보겠다. 트렌드를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주제는 같아요. 어차피 목적은 만족도 실태인데 2030년 인구 총조사, 인구조사 때 요 목적은 인구 구조 파악이에요. 뭐 20대가 몇 명 있고 뭐 이런 거 파악하고 뭐 1인 가구냐 이런 거 파악하잖아요. 근데 5년 전과 다른 조사 대상자들, 그러니까 매년 다르죠. 매년 그 대상자가 다르다. 국민 여론조사나 인구 총조사 전체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변화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는 국가 전체죠. 인구도 국가 전체죠. 매년 실시하는 신입생 만족도는 학교 전체죠. 그래서 개인 변화보다는 모집단 전체 거시적인 변화로 본다. 요 세 가지 연구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퀴즈 문제 풀어보죠. 여기 동일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딱 정해져 있네. 2년간 그러면 종단이네. 정해져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패널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죠. 3번이 정답이 되겠죠. 22번에 퀴즈 22번에는 3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여기 디지털 기뭐 이런 거보다는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동시에 무선 표지. 무선은 이제 무작위로 선택했다. 랜덤하게 그냥 뽑아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 집단을 동시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횡단 연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횡단 연구. 그러면 이 차이를 비교하는 건 연령별 평균치를 가지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인데 뭐 사용하는 시간 이런 거 하면 1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럼 100명의 평균을 내겠지. 60대의 평균, 70대의 평균. 뭐 100명씩 뽑았으니까 평균치를 가지고 차이 파악한다. 당연히 맞는 겁니다. 단기간이죠. 한 방에 횡단은 단기예요. 종단은 장기지. 연령별 발달 경향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단기라는 말을 알 수. 1, 2, 3번은 뭐 크게 문제가 없네요. 연령간 상관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이건 조금 보강 설명해 드릴까요? 이건 조금 있다가 개인의 발달적 변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뭐 5번은 볼 필요도 없이 종단 연구가 되죠. 여기도 발달이 있는데요. 연령별 발달이잖아요. 60대 어떻고 70대 어떻고 80대 어떻고를 금방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개인 어떤 한 A가 있다고 쳐요. 요 A라는 사람이 60대였다가 70대였다가 80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하려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동시에니까 요 60대 A가 들어갔는데 70대는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70대는 뭔 K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80대는 L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 연령대에 분포한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추적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 과정, 개인의 어떤 발달적 변화 과정을 보려면 요렇게 돼야 돼. A가 60대 때 한 번 하고 70,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령간 상관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왜냐면 A 이렇게 되려고 그래. 연령간 상관을 보려면 A라는 사람이 60대가 있고 A라는 사람이 70대에도 있어야 돼. 동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 동일한 A가
70대가 되니까 능력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어떤 관련성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사람은 60대에 있는 거고 70대는 없어요. 80대도 없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 각 연령대 있어야지만 5번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 4번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석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종단 연구 물었네요. 동년배 집단, 이거 코호트 연구죠? 동일한 대상은 패널 연구입니다. 패널 연구.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건 1번이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일정 중 인구 변화, 인구 조사는 트렌드잖아요. 경향, 추세 연구죠. 시간 흐름에 따라 조사 대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가 종단 연구죠. 시간 흐름. 그죠? 변화. 일정 기간의 변화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자료, 가장 자세하고 요거는 패널 연구죠. 집중적으로 동일한 사람을 계속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추적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똑같은 사람을 계속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패널 연구가.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